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오늘도 우리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팀장님. 아, 네. 잠깐 영상 나가는 동안 제가 아까 괜히 귀여운 척해가지고 우리 제작진분들 한숨 소리가 여기 스튜디오 안까지 들리네요. 네. 네. 너무나 죄송합니다. 수사님 보려고. 수사님 모르고 봐봐요. 우리 제작진분들 공주님이 저 보려고 이렇게 공주님 잘했죠.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그만해? 토 나올 것 같아요. 알았어. 네, 빨리 넘어가죠. 그만. 여러분 진짜 그만할게요. 네. 네. 자, 우리 팀장님은 일단 주말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냥 푹 쉬었어요. 푹 쉬었어. 네, 푹 쉬고 네. 푹 쉰 다음에 또 이 저 돈돈 준비하느라 그냥 또 머리를 뒤싸맸네요. 와, 아니 근데 진짜 자료를 엄청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돈돈을 위해서 한 시간 어느 정도 쓰십니까? 실제로? 일요일 오후는 이것 때문에 다 간다 보시면 돼요. 와, 대단. 이야. 진짜 가볍게 시작했다가 네. 너무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시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돼버렸어요. 성실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만큼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 뭐지 저기 개인적으로 저기 3프로에 네. 그 권순우 기자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분이 되게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분을 보니까 약간 이제 뭐지 그 오기가 생긴다 그래나? 오. 우리 팀장님 하면 오기죠. 와. 오기가 약간 나도 더 해야겠다. 저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아, 지금까지 좋았는데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뿌듯하다고 하셔야죠, 팀장님. 자, 쇼츠용은 다시.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떠세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같아요. 이게 뭐 뿌듯하세요, 그래서 막? 뿌듯하죠. 억지로 하니까 또 안 되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주신 내용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위메이드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게임 회사죠? 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쭉 정리를 일단 저희가 오늘 그 방송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증권성 여부, 스스로 판단, 그렇죠. 위메이드 마이너스 20% 이유를 알자 요건데 네. 이제 상황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위메이드가 미르 M 출시하고 나서 출시하자마자 마이너스 20%. 그랬고. 쭉 빠져버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다행히 뭐 9%가 다시 이제 반등하긴 했지만 어쨌든 확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빠졌고 그리고 위메이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지 하나하나 뭐 정리해 주시면서 네네.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미국 그 경기 지표에서 하나만 네네네. 1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있잖아요. 네.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게 설문조사 방식이에요. 네. 미시간대에서 1000명 가량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소비는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걸 물어봐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경기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설문조사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세요? 나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단순한 느낌이구나. 네네, 그런 거랑. 전화 설문입니까? 아니요. 직접 설. 직접 네. 설문. 코로나 때는 전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직접 뭐지? 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해요. 네. 그래요? 네. 오, 신기하네. 참고하세요. 꿀팁도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되면 자, 출발해 보시죠. 네.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게임 업체들이 이제 뭐 NFT 그리고 P2E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시작을 하는데 지금 암호화폐도 그렇고 정확하게 그 법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갑자기 기하급수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규제라기보다는 이거를 조금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위믹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위메이드의 암호화폐죠 위믹스 리믹스. 네. 네.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단 금융에 접수가 됐어요. 신고 네, 접수가 네. 됐어요. 일단 네. 신고 접수가 된 네, 거죠. 신고 접수가 된 네. 겁니다. 됐는데 이게 수원지검 출신의 그 예자선 변호사란 분이 일단은 신고 접수했는데 수원지검은 서울로 치면 서울중앙지검하고 똑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그만큼 무서운 곳이에요. 네, 무서운 곳이고 네. 중요한 네. 곳인데. 네, 여기 출신인데 이분이 그 디지털 금융 전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지금 뮤직하우 이렇게 있는데 음. 그 사례를 좀 제시를 하게 되면서 P2E 게임용 암호화폐를
이 투자 계약 증권으로 판단해달라는 요구를 금융에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쉽게 네네. 풀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어떤 그러니까 음, 이 P2E 게임용 암호화폐를 투자 계약 증권으로 판단 요구. 네. 요게 이제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주식처럼 이게 증권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요거는 뒤에 내용을 준비해서 거기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스토리부터 좀 말씀 먼저 네. 드리고 난 다음에 네.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투자 계약 증권 그러니까 증권이라고 일단 참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 금융위에 신고를 했고 이제 금융위에서 이걸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금융위에서 만약에 증권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자본시장법 규제가 불가피합니다.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는 네네. 거죠? 테두리나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제도권이란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도권 밖에 있다가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본시장법 규제를 좀 받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 코인을 발행할 때 네. 아니면 코인을 처분을 할 때 증권 신고서를 이제 금융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 비상장 기업이 이제 IPO를 해서 이제 상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장이 모든 게 다 된다. 공개가 되잖아요. 되게 네. 쉬움 그리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네네. 비유. 그래서 이제 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판단되게 되면은 이제 비상장 주식이었다가 이제 상장 주식으로 바뀌는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는 일단 최근에 이게 제가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그 뭐지 금감원이든지 금융위에 홍보 자료도 그렇고 보도 자료도 그렇고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어떤 그 직접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한 건 없고 저도 그 이투데이라는 언론을 좀 참고를 했는데 네. 그거 좀 같이 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신고 접수가 있었는데 일단 금융위에서 이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가상자산 증권성 스스로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 증권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행자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발행자 스스로? 그러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발행자 스스로 증권성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들여다보겠다. 이게 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별로 관심을 안 갖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그 세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자율성 걸리면 탈세, 안 걸리면은 합법적인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시범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게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될 만한 어떤 접촉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에서도 이거를 규제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판단을 유보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에서 일단은 판단을 좀 유보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문제가 있으면은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걸려라. 제가 볼 땐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 한 놈만 걸려라. 거기 걸리면 되게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금융위가 통제하기에는 네네. 제대로 된 지금 뭐 짜여진 게 없기 네네. 때문에 틀이 없기 때문에 네. 얘네를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규제하기는 되게 애매한 상황에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일단 너네가 일단 잘하고 있어봐. 대신 네. 괜히 장난하거나 뭐 큰 잘못해서 걸리면 그땐 가만 안 둔다. 일단 경고해놨으니까 일단 알아서 잘하고 있어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야자 느낌이죠. 공부해라. 야자 느낌. 튀는 놈 딱 걸려라. 딱 이런 거죠 지금 어찌 보면.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업계에서는 그게 아니다. 지금 가상자산이 1257개가 되거든요. 가상자산이. 네. 지금 이게 내용도 이거 그 언론 보도 내용도 같이 참고를 해보면은 이 모든 가상 자산을 살펴보고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왜냐하면은 금융정보분석원 이 부분에 따르면 가상 자산이 총 1257개예요. 623종에 1257개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려면은 이게 되게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증권성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일단 유보를 하겠다. 대신에 한 놈만 걸려라. 이런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 단독 제가 이 노희준 기자님을 홍보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잘랐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그
암호화폐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가상자산 대책팀을 미국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성으로 판단되진 않겠지만 지금 리플랩스라는 이 기업이 그러니까 소위 말 리플이죠. 이 네. 암호화폐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증권성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은 아마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제재가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자본시장법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또 규제를 할 건지 그리고 법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미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또 그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여기 아마 초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과는 또 별도로 이 금융 당국에서도 어떤 조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마련을 할 건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상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요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본격적인 입법 작업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작업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논의가 마무리가 되고 어떤 초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10월 달부터 네. 아마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조금 놔두는 것 같아요. 놔두고 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아마 규제를 지금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의 SEC 여기가 증권거래위원회 예. 거든요. 우리나라 증권거래위원회와 똑같아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플랩스와 현재 소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어떤 항목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냐면 증권성이 판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기업 투자 그리고 이익 기대 그리고 제3자로 인한 이익 발생 요 세 가지 때문에 이게 증권에 해당된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가상자산 대책팀이 아마 이 소송을 아마 참관을 할 것 같아요. 참관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판단했고 어떻게 규제를 해 나간지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를 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존에 있는 뭐 금융법이란지 증권법이란지 자본시장법이란지 이걸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근데 증권형 코인으로 그러니까 증권형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은 자본시장법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비증권성이다. 네. 그러니까 비증권성 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요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 이거에도 또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금융위에서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이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 때문에 문제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네.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그러면? 투자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게 나은 거죠. 안 되는 게?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네. 말이 자율학습이 자율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율학습.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말은 자율학습이라 그래놓고 튀기만 하라. 튀기만 해라. 걸리면 그냥 죽는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증권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기에 좀 더 안정성은 더 확보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정성이 확보가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또. 주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주식이라는 게 제도권 안에 있지만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그래서 코인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야. 특히나 또 코인 같은 게 실체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종이를 만지는 건 아니지만 주식 같은 게 현물 증서가 있어요. 네. 그게 예탁원에 보관이 돼 있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요새는 다 디지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있는지 아니 뭐 이것도 디지털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 증서가 보관이 되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코인은 없어요 그런 게 말 그대로 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보호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마 한 놈만 걸려라. 요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이벽 금감원장의 이복현 전 검사가 내정이 됐잖아요. 네. 이분이 프로필을 잠시 언급을 좀 드리면은 S대 출신 경제학과, S대 경제학과 출신인데 98년도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네. 이어서 2년 만에 2000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셨어요. 네. 네. 하나 준비한 것도 되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인회계사 사법시험을 2년 만에 다 통과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 검찰 특수부
특수부 모든 것 그 특수부가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범죄를 다 손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여기서 통하는 것이 검찰 특수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검찰 특수부에서도 뭘 맡으셨냐면은 금융 조세 분야. 세금 탈루 바로 걸립니다. 이분한테 걸리면. 이분한테 걸리면 뼈도 못 치래요. 마삭한 분이니까 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한테 잘못 걸리면 그냥 큰일 난다. 보통 경고가 아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분이 어쨌든 다른 것도 할 게 많잖아요. 할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코인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립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칼을 휘두르겠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칼을. 네. 그래서 한 놈만 걸려라 거기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그 예자선 변호사 이분께서 뮤직하우 사례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뮤직하우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뮤직카우는 이제 증권성 인정이 된 거죠? 네, 증권성 인정했는데 그 여담이지만 예전에 2020년도에 저 아는 분이 뮤직하우를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저보고 이걸 해도 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니까 저는 모르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라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얘기 뭐 저작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작권이 이게 결국 돈인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담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투자를 좀 말렸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좀 잘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한데 그렇죠. 이게 어쨌든 그 투자 계약 증권으로 이제 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증권으로 규정이 됐어요. 증권이 규정이 되고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이 법령 근거가 이 뮤직하우 때문에 일단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도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쨌든 증권성으로 판단된 계기가 공동사업에 대한 금전 투자 그리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라서 손익이 기속이 되고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라는 이 근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올해 4월 달에 투자 계약 증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작권 그러니까 그 노래에 대한 소유권 그렇죠. 그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고 이 화면도 좀 같이 보시면은 지금 혹시 그 화면 우측을 보시면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그러니까 저작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있게 되면은 이 저작권에서 인지세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발생되잖아. 그러니까 인지세가 발생이 되는데 이 저작권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수익 배분 청구권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노래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좋아하는 노래가 뭐 있어요? 저요? 네. 신호등. 신호등 누구 노래요? 그 요즘 젊은이 노래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괜히 물어봤네. 노래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저도 모르겠어. 송디가 네 박자로 갑니다. 네 박자. 네 박자. 네 박자. 만약에 네 박자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뮤직하우에서 이 그 저작권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네 박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네 박자에 대한 네 박자라는 저작권에서 인지세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니까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돈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분배 청구권. 분배 청구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 네 박자라는 그 소유권을 네 박자 네 개로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 영향이 없고요. 그거는 우리가 투자자가 손댈 수가 없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 그러니까 네 박자라는 노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노래를 가지고 있게 되면서 거기에서 인지세가 100원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 100원에 대해서 이제 수익 배분 청구권을 발생해. 거기서 10원을 나한테 달라. 요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 참여 청구권. 참여 청구권. 네, 저작권 참여 청구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뮤직하우가.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익 배분 청구권인 거죠. 배분 청구권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수익 배분 청구권에 대해서 일단 증권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금전 투자, 공동사업, 이익기대. 제가 아까 전에 리플랩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기업 투자, 이익기대, 제3자로 인한 이익 발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3자로 인한 이익 발생이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이게 같이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라 볼 수가 있고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그러니까 이익기대. 이런 부분들이 어찌보면 뮤직하우라든지 리플랩스와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이 증권성이라고 좀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조각 투자.
그러니까 여기 법령을 보시면은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수익 배분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증권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여기도 보시면은 동일한 청구권 보유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 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 그러니까 저작권료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향유를 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이제 향유를 하는 거죠. 향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 수익권, 그러니까 저작권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배분을 하잖아요. 이 배분을 하는 것을 조각 투자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각 투자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은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이제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네. 펀드. 부동산의 공동 소유, 공동 명의. 요거를 조각 투자라 보시면 돼요. 실물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가 그렇죠, 그거라 그렇죠. 보시면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이제 공동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 손동희 대표 결혼하셨잖아요. 뭐라고요? 결혼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니석해 왜 아니석해 갑자기? 아니 남 나 이거 얘기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잘 못 들었어. 그 혹시 네. 집 그 어떻게 하셨어요? 공동 소유하자면 본인이 갖고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소유가 와이프 소유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요? 네 거, 내 거. 진짜로? 만약에 괜히 물어봤네요. 깔끔하게. 뭘 마녀를 대비 뭔 소리 하시는 걸 지금 그렇죠 할 뻔했네. 네. 뭘 네. 마녀를 대비합니까? 저는 뭐 공동 소유 그런 거 없습니다. 100년 해로입니다. 네, 100년 해로 갑니다. 네. 괜히 물어봤네. 그래서 보시면 보통 공동소유, 공동명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공동명의가 조각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실물 자산에 대한 어떤 소유권 분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제 말 그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거를 소유권 이전을 하잖아요. 부동산 네네.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소유권에 대해서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하게 되면 공동명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조각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물 자산 민법 상법에 적용이 되는 거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조각 투자는 이제 수익 배분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게 수익 배분 청구권에 대한 조각 투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수익. 그렇죠. 그거를- 내가 만약에 월세가 발생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근데 네네. 그 월세가 발생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월세 수익에 대해서 나도 좀 줘. 라는 오케이. 걸 조각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깔끔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런 연유를 해 가지고 그 투자 계약 증권 같은 경우는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투자 계약 증권이다. 라고 네. 판단했고 이런 사례 때문에 이 예자선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위믹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익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익기대라 어떤 명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증권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증권성으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앞에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네네. 이제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 계약 증권 여기 보면은 이거는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는 경우 등기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보게 되면 이제 투자 계약 증권이 뭐냐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또 이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본시장법 제4조에 보게 되면은 투자 계약 증권이 이렇게 딱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본인과 다른 투자자와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난 이후에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그러니까 어떤 증권을 소유를 하게 되는 게 어떤 증권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 계약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공동 사업, 이익기대, 금전 투자, 타인의 노력의 결과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타인 노력 결과 대가. 요 네 가지로 좀 보시면 되는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증권으로 판단하게 되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어떤 점이 있으세요? 이익기대. 이익기대. 우리가요 코인을 하는 건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단순히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게임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뭐 아이템 거래를 한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부루마블 그러니까 부루마블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 부루마블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이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이거를 돈을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임 상에서 그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방금 말씀 부루마블처럼 그 게임 상에서 사고 팔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위믹스를 사게 되면 위믹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그거를 기대를 분명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투자 계약증권 이익 기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암호화폐를 샀을 때 수익이 기대가 된다. 투자 계약증권이 이익 기대. 여기에 어찌 보면은 접촉이 될 수 같은 맥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위믹스 같은 경우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으로 판단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미국에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위믹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금융위에서 이거를 뮤직하우처럼 증거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만약에 했다라면은 증권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증권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높다. 거죠. 왜냐하면은 이익기대 제일 큰 이유는 이익기대. 그리고 우리가 암호화폐를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채굴비 옛날에 비트코인 뭐 채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전기세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암호화폐를 사는 건 금전등 투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화 달러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격 변동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손실도 발생되고 이익도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전 투자라든지 이익 기대 측면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증권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증권성 코인으로 판단됐을 때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겠지만은 네. 앞으로 만약에 비증권성 코인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증권성 코인에 대해서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앞으로 10월 달부터 본격 입법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위믹스 같은 코인은 물론 이제 코인이 굉장히 많고 종류가 많지만 이제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발행한 코인 이렇게 이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작년부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투자계약증권으로 네네. 좀 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돼서 이제 법적 규제를 받을 확률이 저도 높다라고 어쨌거나 생각이 저쨌거나 그 뭐지 좀 말씀하셨듯이 네. 기업성 코인 같은 경우는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일반 사람이 발행한 코인 같은 경우는 비증권성 코인으로 이제 부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그 대부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산금융이라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 대법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그 들어갔다가 좀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대법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 대표적인 게 러시안 캐시라든지 뭐 예전 산화원이 있었죠. 네,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루비트 네네. 산와투 산와 네. 그 완두콩 돌아다니면서 증권성 코인과 비증권성 코인을 분리해 보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대법을 예를 들게 되면은 증권성 코인은 러시안 캐시라든지 산어머니 같은 회사들이 이제 증권성 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비증권성 코인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일수라든지 이런 개인 것- 대부업. 개인 대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증권성 코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재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근데 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네네. 예전에 ELW 기억나시죠? 예, 예. 손동희 대표님 아마 아실 거예요. ELW. 네. 이게 옵션과 똑같은 건데 예. ETF처럼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증거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게 되면 시장이 확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코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는 거죠. 무리가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네. 아는데 자체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시장이 조금 식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다는 거죠. 시장이 식어버리게 되면 결국 이 코인도 여러 가지 투자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여러 가지 투자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ELW에서는 확 죽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조금 식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일반 투자자도 있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 들어와서 시세를 조정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소위 주식이라는 게 그런 재미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동전 양면과 같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어도 식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시장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또 개인들이 어떤 받을 수 있는 피해도 분명히 있는 거고, ELW 같은 경우는 한때 홍콩 다음으로 이제 큰 시장이었어요. 우리나라 2위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증거금이라는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 그냥 이제는 아무도 거의 뭐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증거금 제도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투자자 보호 장치. 그렇죠. 그냥 그런 네. 명목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증권성이든 비증권성이든 이런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뭐 자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그것도 결국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어쨌든 그게 꼭 규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법 테두리 안쪽으로 넣기 위한 어떤 작업은 진행이 된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옛날부터 들렸던 소식인데 만약에 그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면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좀 들리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관들 개인들이 더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외국인한테 휘둘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여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은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매도, 공매도 일단은 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거 어려운 발언인데. 그렇죠. 이 얘기할 때마다 욕을 많이 먹어요. 욕을 많이 먹는데 자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수익 내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주식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고 공매도도 하고 주식도 하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수익이 나고 빠질 때 그렇죠. 빠질 때 수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무조건 반대를 할 게 아니라 공매도라는 무기도 장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무기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무기가 많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든 뭐 대차거래든 뭐 옵션이든 선물이든 다 열어두고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들이 공평한 입장에서 무기를 가져가고요. 가져가고 대신에 우리가 주식시장은 이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수익이 나고 우리는 손실 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네, 네.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는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많이 장착한다는 입장에서 공평하게 무기는 같이 가져가는 거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결과. 근데 그 결과가 반칙이 있으면 안 되겠죠. 반칙이 꼭 공평한 입장에서 경기를 하고 그 경기에 발생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주의예요. 저는 차라리 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그래요? 오히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를 무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언제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 법적인 부분들도 일단은 개인 투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네네. 입장이고 근데 차라리 그래서 저는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더 공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훈련병이랑 주임원사님이랑 싸우는 느낌이에요. 좀 약간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견들이 네, 뭐 그렇죠. 대표님까지 생각하시고 제가 네.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제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열어두고 네. 대신에 그 게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네네네. 공정하게 게임을 하자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만약에 법적 규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블X, 네. 콘토스 같은 경우도 C2X, 네오이즈도 네오핀이란 이런 암호화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그러면 네 의견은 뭐냐?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어쨌든 조금 이제 금융위가 판단이 유보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법적 규제가 세게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본업에 충실한 기업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게임에 대해서 신작이 나오고 그 신작을 통해서 실적을 내는 기업들. 게임을 통해서.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펄어비스 같은 기업들이 될 수가 있는데 뭐 NC소프트는 아시겠지만은 뭐 해외 콘솔 시장을 겨냥해서 TL이라든지 프로젝트 E, 뭐 리니지 W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서비스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경우 이제 3분기에 신작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본업 게임을 통해서 이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오히려,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위믹스가 대장이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로 넘어오게 되면서 대장이 바뀌었거든요. 네. 온라인 게임에서는 아시다시피 NC소프트가 누가 보더라도 대장이었습니다. 네. 네.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바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썬데이 토즈라든지 컴투스가 대장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근데 또 이제 이게 만약에 모바일에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P2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또 대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장 가능성이 큰 게 위믹스를 갖고 있는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P2E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냐에 따라서 방향은 또 틀려진다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암호화폐가 증거성을 판단해서 제재 들어가게 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업에 충실한 기업들 봐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P2E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제 또 재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이 P2E 게임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성화시키는 기업들 그쪽으로 좀 양분해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P2E 관련해서 정부 네. 규제가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긴 있는데 네네. 팀장 어떻게 보세요?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네. 규제를 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금융에서 판단 유보한 게 또 그런 영향이 연계가 된 거로 네, 그렇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중에서도 디지털 이 시장을 키우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있었는데 이거를 바로 규제를 해버린다. 이것도 부담스럽죠. 앞으로 또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지금은 계속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선, 지선, 총선까지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어져야 돼 이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면 어쨌든 친정부, 친정책을 좀 많이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게임 업체들도 그렇게 좀 그럼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주식시장이나 좀 살려주셨으면. 그래야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에 따라서 13초 정도 남았어요. 13초요? 자 이제 네. 약간 마무리 단계로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정리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하나만 또 꼬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네. 두 가지만 마음을 좀 지을게요. 저는 이제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화폐 그러니까 네. 달러라든지 원화처럼 될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상품으로의 어떤 가치만 존재를 한다고 참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뭐 1스테이블 코인을 뭐 1달러로 이제 고정을 시킨다. 이렇게 이게 나오고 있는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어요. 네. 1스테이블 코인을 1달러로 고정시킨다. 그러면 달러를 가져간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코인보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어차피 똑같은데 실체가 있고 실체가 없어요. 그럼 어느 게 더 안전하겠냐는 거죠. 변동성적인 부분을 보면 아예 코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그런 변동성이 자체를 없앤다는 거죠.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것보다는 실체가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격 변동성을 노리려고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1스테이블 코인 1달러로 고정시켜 버린다. 그러면 가격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격 변동성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달러가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똑같다라면. 그 말씀이 맞죠. 고정을 네, 시키면 네, 그렇죠. 네. 맞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아마 코인 시장의 인기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서 절대적 화폐 가치로서의 역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투자 상품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 투자 상품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요가 발생이 되고 수요가 발생이 된다라는 건 가격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가격이 올랐다 빠졌다 이게 발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 변동의 어떤 투자 가치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절대적 화폐 가치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그 정부의 정면으로 이제 반대라는 탈중앙 화폐예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아까 전에 그 뭐였죠? 가상자산 대출업체 그 셀시우스 네. 인수 준비하고 있다 했잖아요. 골드만삭스가 뭘 준비하냐면은 디파이라고 탈중앙 금융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상자산 대출업체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이건 참고상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어쨌든 특히 이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절대적 화폐가 되게 되면은 달러 같은 기축통화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중앙은행과 미국 정부가 원할까요? 무조건 막아내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에 CBDC라는 디지털 화폐를 준비한 이유가 그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1993년에서 1970년대에 미국 정부가 금을 장신구 목적 외에는 거래를 범죄화시켰어요. 달러를 건들지 마라. 건들면 다 죽여버린다. 그 당시에 금을 약간 코인처럼 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절대적 화폐는 되게 힘들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했지만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화폐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예전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셨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철회를 했어요. 맞아요. 그죠? 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환불 규정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치가 그쵸. 1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테슬라 S를 하나 살 수가 있잖아요. 일단 예를- 칠게요. 네. 그런데 만약에 환불을 하게 되면은 이 1 비트코인의 가치가 안 변하면은 환불을 할 때도 1 비트코인으로 환불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네. 근데 환불 규정에는 이제 테슬라를 1 비트코인으로 환불해 준 게 아니라 떨어진 가치로 환불해 주는 거예요. 환불 받아내 가지고 모닝 와버려. 아, 그럴 수 티코 있겠네요. 와버려. 아 환불입니다. 지금 같이 떨어져서 티코한테 보내드려. 이렇게 와버려.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테슬라도 이 환불 규정을 없애버린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도지코인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지코인도 어쨌든 이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걸 가지고 구매하는 게 아마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또 꼬집고 싶은 건 뭐냐면 빨리 꼬집어야 돼요, 지금. 네, 빨리 꼬집게요. 네.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 자산을 팔아서 실물 자산을 매입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네. 그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1, 2위가 업비트하고 빗썸이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 수수료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뭘 네. 하냐면은 강남에 부동산을 사고 있어요. 아. 그래서 두나무가 2021년 9월달, 작년 9월달에 삼성동에 있는 일부 토지하고 건물 2동을 매입을 했어요. 이게 평당 4억이고요. 평당 4억입니다. 평당 4억이고 평당 4억이에요. 한 채 아닙니다. 총 매매 대금이 3천억이에요. 3천억입니다. 아니, 좀 어폐가 있는 게 가상자산 거래소잖아요. 네. 그러면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를 통해서 돈 벌었으면 가상자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이게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욕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거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그냥. 네, 네. 보시면 판단하시고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자기네들도 어쨌든 참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가상화폐 시장 변동성이 위험하다는 걸 자기네들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즉 실물 자산을 매입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 제가 만든 화장품이 있는데 이게 정말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써보세요. 막 판매를 해. 네, 네. 그리고 집에 가서 나와서 나는 이제 설화수 발라 이렇게. 그렇죠. 이런 그런 거예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 그 신세계 조영진 회장이 우리 노브랜드 괜찮아요 이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롯데쇼핑에서 다른 거 사 먹는 거 똑같은 거죠. 그냥. 자, 저는 SSG 랜더스 상대 아나운서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 구단주님입니다. 네. 그리고 비썸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건물을 매입했는데 2천억을 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됐다 안 됐다 판단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단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가상 자산을 팔아서 실물 자산을 매입한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 이 방송을 보시고 코인을 하신 분들이 네. 판단해 보세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또 이 가상 자산 관련해 가지고 네네. 또 이야기를 하나하나 쭉 풀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신 것도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크다라는 네네.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어쨌든 투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고 대신 저희는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참고하실 만한 거를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꽉 채워서 진짜 준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팀장님 오늘도 그냥 초반 힘 다 빼버리네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팀장님에게 이제 일요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준비해 주세요. 진짜 앞으로도. 그러니까 일요일이 지금 없어져 버려. 주말은 좀 푹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일요일 저녁 7시에 전화 드립니다. 얼마나 준비됐는지. 그 팀장님한테 도움이 되겠죠. 네. 자기 개발 아니?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 같은데. 네. 그러게요. 자기 개발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팀장님이랑 여기서 빨리 인사 나누고 우리 또 네. 송스픽 오늘 가봐야죠 그래도. 오늘 합니까? 가야죠. 준비 안 했는데. 뭐야? 어떻게? 진짜 준비 안 했어요? 있잖아요. 네? 진짜 준비 안 했어요? 아니 뭐 일단 농담이죠. 지금부터 봐야죠. 다 만약에 있어요. 한다면. 그렇죠. 네. 오늘 또 대표님 팀장님 시간은 또 이게 네. 할 얘기가 많으시니까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날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우리 팀장님 잠깐 같이 인사드리고 송스픽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